시장도 한번 간단하게 시황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섹터에서 조정이나 눌림이 나오면은 또 좋은 기회가 될지 이 부분까지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장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나스닥 위주로 나왔어요. 나스닥 위주로 급등이 나왔고 빅테크 위주로 반도체 섹터 위주로 강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엔비디아가 꺾이지가 않네요. 액면 분할 이후에 살짝 가는 척 하다가 보통 조정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왠지 공매도 했던 좀 숏 포지션을 했던 사람들을 그냥 끝까지 말라 죽인다는 마인드로 계속 올리는 듯한 느낌, 약간 숏 스퀴즈가 나온 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나스닥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CPI, FOMC 정리를 해본다면은 CPI는 예상치보다 소폭 하회를 하면서 시장을 이제 강세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FOMC에서는 파월이 이야기를 했는데 큼직하게 엄청나게 임팩트가 있는 그런 발언은 하진 않았어요. 그냥 전반적으로 5월 물가가 진전이 됐다. 근데 아직 확신 단계는 아니다. 물가가 안정됐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 좀 더 데이터를 보겠다. 하지만 연내 1회 정도 금리 인하는 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냥 슥슥 물러갔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게 애매하게 비둘기적인 것도 아니고 매파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무난하게 얘기를 했다. 그런데 일단 CPI가 좋게 나왔으니까 반등에 성공을 한 모습, 이거랑 관계없이 CPI가 양호하게 나왔기 때문에 증시는 일단 환호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장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역시 반도체 위주로 급등이 나왔는데 보시면은 SK 하이닉스가 시초가 갭을 5% 뛰었습니다. 또 연일 신고가를 지금 갈아치우고 있는 상태에 차트를 보니까 굉장히 아름답네요. 차트가 올 초부터 상승률로 본다면은 몇 퍼센트 올랐냐? 72% 올랐습니다. 거의 72%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KB증권에서 SK 하이닉스 28만원 간다. 6년 만에 최대 실적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거는 위로 한창 더 열려 있다. 이런 식의 얘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반도체 섹터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오늘만큼은 나도 시장을 따라가야겠다. 오늘만큼은 삼성전자도 무려 3%나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 딱 봐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좀 많이 쓸어 담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자도 결국에는 HBM 공급, 엔비디아 공급하는 거 시간 문제다. 결국엔 그 뉴스 나오고 잡으면 늦으니까 지금 불확실할 때 지금 잡아야 된다. 이런 또 기대감이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삼성전자도 쉽게 저점을 낮추지는 못하고 계속 한 번씩 떨어지려고 하면 또 튀어오르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결국엔 이런 또 기대감이, HBM 공급 기대감이 또 살아나니까 HBM 관련 여러 가지 반도체 종목들이 꽤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또 YC 같은 종목이 또 신고가를 가면서 이 종목도 올해 4월부터 본다면은 무려 230% 급등이 나왔네요. HBM 테스터 관련해서 좀 이슈가 됐던 종목인데 YC, DI 이런 종목들이 있죠. 그래서 DI는 아직 정고점 돌파는 하지 못했으나 그래서 비교적 양호한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이 물론 다 같이 오르는 건 아니야. 몇몇 종목들은 또 차익 실현이 좀 나오는 애들도 있긴 합니다. 다 같이 회피한 건 아니고 몇몇 종목만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오전에 이수페타시스 같은 종목은 이때다 싶어서 10% 넘게 급등이 나오면서 이제 정고 돌파를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딱 맞고 거의 피레침 맞는 모습이 나와서 이것도 반도체 종목이어도 또 대응하기가 다 같이 쉬운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반도체 계속 강세가 지속되고 있고 여전히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걸 알아. 너무 좋은 건 알겠는데 참 엔비디아 차트랑 나스닥 차트를 보고 있으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반도체를 지금 계속 들어가도 될까? 이게 참 주춤거리긴 하죠. 이게 뭔가 쉽지는 않고 그죠? 차트를 좀 보다 보면은 지금 자리에서 내가 사면은 왠지 내가 사면 고점이 될까봐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뜻 반도체 매수를 못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에 강하게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또 우리 최근에 강했던 2차전지 종목들 쉬어가고 있죠. 에코프로 워티도 약보합권 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대부분 최근에 들어왔던 종목들은 그냥 강보합이나 약보합권에서 조금 횡보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조금 쉬어갈 때 바톤 터치하면서 그때 또 2차전지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데 포스코 인터는 가던데요. 그죠? 포스코 인터는 이번에 가는 게 이게 여러 가지가 좀 엮이긴
바뀌긴 했습니다. 예전에는 또 동해 유전 시추로 한번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다가 지금은 또 전기차, 또 유럽 전기차 판매 확대의 기대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게 좀 시추로 가는 건지 전기차 기대감으로 가는 건지 그냥 둘 다 엮인 건지 조금은 애매하긴 하지만 무시할 수 없을 만한 거래대금이 막 빵빵 터져주고 있어요. 오늘도 벌써 8천억 넘게 거래대금이 터져주면서 20% 급등이 나와주고 있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또 포스코 그룹 우리 예전에 뉴스에서도 대통령과 처음으로 포스코 인터 대표가 동행을 한다 이런 식의 뉴스도 봤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쪽에서도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한국가스공사도 마찬가지예요. 동해 시추 관련해서 이때 한번 수급 들어왔다가 임원이 팔고 있다 어저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10% 넘는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역시 정부에서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쉽게 끝나지가 않나? 약간 또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 예전에도 정부 정책 관련주들은 뭔가 한번 하고 끝나니까 또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계속 대기 매수세가 들어와 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뉴스를 본다면은 또 이런 뉴스가 있어요. 동해 시추 비용을 이제 5년간 5천억을 잡고 있죠. 왜냐면은 이제 한 번 할 때마다 1,000억인데 이제 5번 시도한다고 했으니까 5천억 잡고 있는데 이번에 민주당에서 안 된다. 액트지오 의혹 규명 없이는 시추 예산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산업부 석유공사의 융자 지원 재개를 검토한다. 어떻게 해서든 자원 조달을 해서 시추를 하겠다. 약간 이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된 종목들도 또 잊을만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또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오늘 시장에 좀 특징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꺾이진 않네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게 역시 화장품이었습니다. 화장품 종목들은 어제 삐아가 상한가를 갔었는데 또 오늘은 마녀공장이 나도 사실 화장품이야. 나 너무 지금까지 소외받았어. 좀 키 맞추기 형태로 오늘 20% 전고점 돌파하는 요런 20% 양봉이 나왔고요. 아마 화장품도 워낙 또 투자 심리가 좋다 보니까 기존에도 많이 올랐던 애들 계속 따라잡기도 부담스럽고 그 아래에 좀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 기대감으로 키 맞추기 형태로 순환매가 돌고 있는 그런 장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화장품 뉴스도 계속 나와주고 있어요. 다시 주도주 복귀를 하고 있다. 미국에서 여전히 인기를 얻고 있다. 아마존 들어가 보면은 여전히 상위에 한국 K뷰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 양호하지 않을까. 이런 식의 분석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이번에 나왔던 5월 화장품 수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11%나 증가가 확실히 나와주고 있고 여전히 꺾이지 않는 화장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여기 내에서도 충분히 트레이딩 계속 해볼 수 있다. 많이 올랐던 종목은 좀 부담스럽다면은 그 전에 이제 또 테마성으로 올랐던 종목들 내에서 트레이딩 수급이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동차 부품도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오전만 해도 현대차가 살짝 수급이 들어오면서 살짝 전고점 돌파를 했어요. 이것도 애매한데 왜냐면은 딱 전고점 돌파하면서 야 신고가다 하면서 매수했던 분들은 살짝 물렸을 수 있네요. 28만원 살짝 돌파했다가 지금은 거의 보합권까지 하락을 했고 기아도 살짝 돌파하는 척 하다가 지금은 또 마이너스 전환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동차 쪽도 전체적인 추세 계속 저점 올리면서 보시면은 추세로는 전혀 문제는 없어요. 저점 계속 올리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조금 답답하게 움직이는 감이 있지만 물론 반도체나 다른 화장품 이런 종목에 비하면 그래도 전체적으로 계속 수출 늘고 있고 실적 양호하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워서 못하겠다 싶으면은 또 이런 또 자동차나 밸류업 쪽이나 이쪽으로도 또 바톤 터치 이런 것들도 나올 수는 있겠죠. 자동차 쪽도 수급이 살짝 들어오니까 또 최근에 부품주들도 몇 개 들어오긴 했거든요. 그런데 뭔가 주도 테마로 보기에는 조금 아쉽죠. 왜냐면 일제히 오른 게 별로 없었고 그나마 SL 최근에 SL이 살짝 신고가를 조금 갱신을 했었고요. 그죠? SL이 조금 좋은 추세. 그 다음에 화신 종목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한 7% 정도 상승폭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거래대금이 그렇게 현재까지는 엄청나게 유의미하지는 않은 상황.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 정도로 보면은 오늘 시장 자동차, 그 다음에 반도체, 화장품, 그 다음에 기타 몇몇 개별주 위주로 순환매가 강하게 들어오는 시장이었고요. 조정이 소폭 나와주고 있는 거는 바이오도 있는 것 같고 이제 2차전지, 장비, 소재들 이쪽이 조금 조정이 나온 모습이 보였습니다. 국내 증시는 오늘 그래도 양호하게 마감이 된 만큼 내일 마녀의 날이잖아요. 내일 마녀의 날인데 일단 외국인 수급이 그래도 꽤 들어온 걸로 보입니다. 반도체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직 큰 이변은 없는 한 이 상태로 잘 마무리가 되고
되고 다음 날이죠. 내일 또는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새롭게 수급이 들어오거나 그쪽 테마에서 매매할 만한 기회 이런 것들이 좀 나올 걸로 예상이 드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 상황까지 봤을 때 가능성이 높겠다 싶은 것들은 물론 당연히 반도체 화장품도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더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여기에서는 연속성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역시 2차전지 장비 쪽 소재 뭐 이런 종목들 내에서는 아직 한 번 더 또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차전지 쪽 혹시 순환매 들어오는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기타는 여전히 반도체 너무 좋은데 지금 막 따라가기보다는 또 조정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화장품 쪽 트레이딩 계속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굉장히 2차전지 쪽 별로 안 좋던데요. 전기차 뭐 생산 줄인다고 하고 그런 내용도 있긴 합니다. 이번에 나온 뉴스가 계속 요게 나와주고 있죠. 유럽연합이 내달부터 중국 전기차의 최고 48% 관세 부과한다고 이번에 나왔어요. 이것도 꽤 큰 규모이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뭐 언제든지 한 번씩 반도체 조금 쉬어갈 때 2차전지 쪽도 한 번씩 들어올 수 있고 서로 수급 주거니 받거니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관련해서 여러분들 아무 종목이나 막 이렇게 매매하기보다는 최근 들어서 수급이 들어왔던 또는 기관이나 뭐 외국인이 좀 들어왔던 장비 종목들 위주로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조정이 나왔을 때 좋은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뭐 예를 들면은 최근에 PNT 같은 종목도 이때 좋은 레포트 한번 나왔었죠. 좀 해외 수주가 이루어지고 나서 기관 또 수급이 세게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5일선 깨지도 않고 쉬지 않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좀 모멘텀이 생기거나 또 기관의 수급이 연속성 있게 들어오는 종목들은 조정이 나오더라도 비교적 짧게 조정이 나오고 계속 상승이 나오는 게 요즘 약간 또 트렌드라면 트렌드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내에서도 충분히 한두 차례 뭐 차익 실현이 세게 나온다고 해도 또 눌림의 기회로 활용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 제가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요즘에 매매를 많이는 못하고 있거든요. 뭐 하더라도 큰 의미 있는 매매를 하고 있지는 않아서 거의 요즘에는 매매를 조금 쉬엄쉬엄 하고 있는데 조만간 좀 기회다 싶은 것들이 보이면은 거기서 매매를 좀 해보고 거기에 따른 또 어떤 관점으로 매매를 했는지 결과 이런 것들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때까지는 여러분들도 매일같이 승부를 볼 필요는 없잖아요. 시장은 뭐 매일같이 열리니까 계속 확실히 뭔가 기준이 잡히지 않았는데 지금 시장에 대해서 뭔가 확실히 보이지가 않는데 그냥 억지로 매매를 하다 보면은 오히려 손실만 나니까 그냥 보이지 않으면은 조급함 내려놓고 조금 더 지켜보는 그런 여유를 가지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요. 내일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